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별이 되는 것이다. 이 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영원히 경험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런데 한번 삶이 시작되면 눈앞이 온갖 목표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목적을 넘어서게 되어 정작 목표를 지배하는 목적을 잃어버린다. 나에게 별은 무엇인가? 목적을 잃지 않게 해주는 힘이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이것이 목적일까? 이것은 목표이다. 자유로워지는 것, 깨닫는 것,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안녕하세요. 금일은 노자 장제의 기대요.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초반부에서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가지고 별을 흔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건 결국에는 목적이죠. 결국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 라는 게 이 목적인데 이걸 우리는 잃어버리고 이 죽어가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매달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예가 좀 와닿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한번 가릴 수 있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방송이 있죠. 우리 방송에 보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그 PD나 제작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뭔가요? 시청률이죠. 시청률이 많이 나와야지만 그 프로그램이 잘 됐다, 성과가 났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시청률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청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표인 거죠. 그러니까 시청률로 방송의 목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이 고등학교의 존재 이유가 보통은 되고 있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대학교 진학은 하나의 목표일 뿐이지 그 고등학교의 존재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에만 매달려서 목적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지탱하는 이 기능적인 것들 때문에 삶 자체의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 왜 죽어가고 왜 고갈되며 왜 형편이 떨어질까 하는 거죠. 결국에는 목표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목적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가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보통은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 좋은 집, 뭐 직장,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 안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가치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집,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전원주택, 뭐 이런 것들을 꿈꾼다고 쳐요. 근데 그 주택을 가지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집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싶다, 안정을 느끼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집을 통해서 나는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집을 가짐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얻고 싶어서 그 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집인데 그건 하나의 도구인 거고요.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안정이나 편안함 같은 가치라는 거죠. 그 가치들이 여기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인에 해당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목적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어져가는 이 나의 반짝거림, 여러분들을 별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짝거림이 잃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가치도 지속적인 반성이 따르지 않으면 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죠. 어떤 목표만을 이제 궁극적으로 쫓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고, 그때 꼭 반성, 그러니까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사는 일. 우리가 삶을 사는데 제대로 사는 건 정말 힘들고 불편하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직접 쓰레기를 줍는 일은 힘들죠. 그리고 이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그냥 차를 끌고 오는 일. 요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웃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불편하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쉬운데 실천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언제나 불평과 노고가 따르죠.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쓰는 건 되게 편하죠. 하지만 내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음료를 받는 건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느냐 못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사느냐 못하느냐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결국엔 인간으로서 제대로 사는 일은 스스로 불편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의 최고의 단계인 이 장애의 지경까지 끌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짜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인간의 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왕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춘추 전국시대에 이 노나라에서 형벌을 받아서 이 발 하나가 잘린 사람인데 이 왕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덕망이 정말 높았나 봐요. 그래서 공자만큼이나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자 제자 중 한 명인 이 상계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이 왕태는 외발이 장애인인데 이 따르는 제자 수가 선생님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토론도 하지 않는데 빈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이 무언가를 가득 얻고 돌아간다고 늘 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공자에게 했어요.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성인이시다. 나도 찾아뵈려 했지만 꿈을 대다가 아직 뵙지 못했다. 나도 그분을 스승으로 삼으려 하는데 나만 못한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노나라 사람뿐 아니라 온 천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를 따르려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정말 신기하죠. 공자가 그 정도로 따르고 싶을 스승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근데 왜 이제 그렇게 따르고 싶을 정도로 덕망이 있느냐? 거기에 공자는 근본을 지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본 마음을 터득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본 마음을 터득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따르나요? 라고 또 상계가 묻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은 흐르는 물을 거울 삼지 않고 잔잔하게 가라앉은 물을 그래서 올바른 본심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장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이런 마음 자체, 존재의 근본적인 상태를 이제 덕이라고 표현을 하죠. 덕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압도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결국엔 내가 그 고통,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왕태 사람이 성인의 반열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이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이 근본적인 본 마음을 터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주 잔잔한 거예요. 아주 편안하고 순수한 상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이런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불편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화라는 건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겠죠. 이 문자나 무기 높이에서 이 작동할 때 나오는 중요한 점이 이 개념의 제조 능력, 이 개념화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높이에 있는 사람은 이 개념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념화의 결과인 개념을 수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화는 인간이 세계를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다루는 일인데 이 개념화는 바로 세계를 장악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다 뜻이기도 하고요. 그 개념을 매개로 새롭게 판을 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그 경기 게임의 룰이 있잖아요. 근데 그 룰을 짜는 사람, 그 개념화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화라는 내용은 결국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자신이 직접 판을 짜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개념화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개념을 수용하는 단계에 있는 나라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화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진짜 선도적인 국가, 그 선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개념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고 정말 마음에 그냥 꽂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누군가에게 계속 이끌려다니 형태, 이 수동적인 형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려면 결국엔 내가 판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만의 판, 자신만의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판을 짜는 것들은 결국엔 내가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 키워가야 되는 거겠죠. 이게 한순간에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뒤에서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감이 떠올라야지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자는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해요. 영감이 떠올라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무작정 영감을 기다리는 화가를 자신은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영감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죽어라 그리는 화가를 믿는다고 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결과를 기대하며 이 죽어라 그려야 영감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은 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신령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선물처럼 오는데 그 영감은 다른 어느 곳에 갈 것이 나에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영감을 만들고 생산해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영감을 계속 기다리는 존재로 살지 말고 영감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감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에는 아주 부단하게 계속 미련하게 노력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신들도 감동해서 선물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감을 생산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꾸준한 노력, 삶을 계속 인위적인 노력들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노력,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해보셨겠지만 계속 노력한다는 건 이 에너지를 계속 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벅찹니다. 오랫동안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계속 펌프질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이 강력 원하는 것에서 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은 결국에 그 에너지를 계속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 원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여기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영감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이 영감을 떠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조, 그러니까 개념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을 짤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세상 일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강력 원하는 걸 찾아내는 거,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많은 노력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이제 저자가 가장 어렵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원하는지 이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 이걸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저도 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제대로 생각해 본 분들이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이 부분을 스스로 생각하고 파고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자신에게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바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직장에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거 엄청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정작 내가 강력하게 원하는 걸 질문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마련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엔 내가 그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 그걸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을 탐색하는 그 과정들, 진지하게 탐색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은 어차피 제 책이나 관련된 블로그나 유튜브에도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